안녕하세요. 잘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구 이벤트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1000에 300으로 만들 거고요. 파일에 new 가셔가지고, 거기에 1000에 300. 그 다음에 아트보드는 하나만 만들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리졸레이션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클로즈 누를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자료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제 그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아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된 자료는 여기는 요 가구, 그 다음에 나뭇잎, 여기요. 그 다음에 나뭇잎, 요거거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걸 떼어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따 놓고 보죠. 자, 요 경우에 우리가 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 나뭇잎을 한번 딱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했더니, 네. 깔끔하게 다 따졌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개체를 잘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잘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뭘로? 자, 얘를 마스크를 씌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잘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나중에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색상을 한번 빨간색으로 저희가 넣어볼게요. 자, 이게 배경색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컨트롤 델리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될 거고요. 제가 이걸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디테일하게 아주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릿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뭇잎 2도 한번 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add를 눌러서요.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조금 있네요.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안 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 얘도 누르고요. 예, 얘도 누르고요. 얘도 눌러서 add를 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지겠죠? 자, 뭐 대충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올가미 하고요. add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올가미죠. 필요하면 올가미면 되고요. 이게 지금 여기 나뭇잎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가밀게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얘를 마스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한 레이어 아래에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네요. 그냥 새 레이어를 누르면 위에 만들어지는데 컨트롤 키 누르니까 내가 선택한 레이어 아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똑같이 빨간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만 가져가면 되니까요. 자, 여기 있는 요 가구는 그대로 사각형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반 정도를 또 써야 되겠죠? 반은 요렇게, 또 반은 요렇게 색상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이제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색상은 자, 스포이드로 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이 색상은 Alt를 눌러서 잠깐만요. 예.
자, Alt를 눌러서 제가 스포이드 누르면 배경색이 되네요. 자, 스포이드로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전경색이 되고요. Alt 누르고 색상을 스포이드 누르면 배경색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전경색이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Alt 델리트 눌러서 전경색으로 채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렉턴글 툴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요걸 이용해 볼게요. 하고서 자, 요렇게 만들고요. 자, 색상은 좀 요러니까 여기에 얘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된 색상을 다시 한번 누르면 만들어지겠죠? 네, 좀 사선으로 만들어져야 되나 봅니다. 조금 더 이쪽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달의 셀렉션 툴로 요 포인트 눌러서 이렇게 제가 얘를 Shift 누르면 수평으로 쭉 가겠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 바뀌었으니까 셰프 모양이 계속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만들어졌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선이 이제 그 수평선도 있고 수직선도 있죠. 자, 이럴 때, 요게 그 수평선과 수직선 사이에 이제 사각형으로 뭔가 색상이 채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만들 때는, 여기에는 이에 싱글 로 마크 툴을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누르면 이렇게 1픽셀짜리 수평선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사라졌죠? 자, 왜냐하면 여기가 뉴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얘를 눌러서 이렇게. 자, 그런데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되면 좋지만 지금 하다 보면 아마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 간격들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간격을 일정하게 내가 하고 싶다. 물론 불규칙한 간격을 의도적으로 원한다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자, 그런데 어, 의도적으로는 제가 간격을 불규칙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 규칙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뷰에 가서 여기에 쇼에 가서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그리드가 눈금선이 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요거에 대한 크기를 한번 정할 때는 에디트에 가서 여기 플랫플랜스에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드잖아요. 색상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주고 싶다면 이렇게를 누르면 색상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아까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너무 또 하얗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봤을 때 또, 헷갈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색상을 만들어 놓고요. OK 누르고요. 간격은 여기는 요걸 가지고 하면은 이 그 그리드의 그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제가 영역을 잡고요. 방향키로 윗방향키를 누르면 자꾸 퍼지죠. 물론 직접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55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는 여기하고 네 가지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 거라면은 뭐 이렇게 좀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요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또 준비를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줄일까요? 자, 53. 네, 요 정도로 한번 할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정밀한 부분들.
여기 이렇게 좀 더 조그만 사각형들이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서브로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4의 값이 될 거고요. 저는 OK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여기는 요걸 가지고 눌러볼게요. 이렇게 클릭. 자,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뷰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스냅 2 하고요. 어디에? 여기 그리드. 해서 그리드에 딱 맞게 그리드 위치에 가면 근처에 가면 거의 그리드에 경계에 맞게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란 뜻이에요. 스냅.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역을 좀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키로 얘를 조금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을 또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는 요거 ad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이제 하얀색으로 제가 채울 겁니다. 자, 여기에 얘를 기본 색상을 다시 눌러서 기본 색상을 만들어 놓고요. 배경색이 하얀색이니까 컨트롤 델리트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채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자, 영역이 있으니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니 컨트롤 H를 눌러서 숨겨서 영역을 숨겨가지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뷰에 가시면 여기에 익스텍스라고 나와 있네요. 요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얘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좀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끊어져 있네요. 그죠? 끊어져 있는 거는 여기는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저희가 브러쉬로, 브러쉬로, 모양을 좀 둥근 부분으로, 그 다음에 하드니스는 0, 부드럽게, 그 다음에 크기는 적당히 크게. 이때 지금 제가 누른 것은, 아, 요런 걸 눌렀어요, 지금. 키보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닫힌 대괄호를 눌렀어요. 여기에서 닫힌 대괄호를. 그 다음에 열린 대괄호를 누르니까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조정을 대충 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슥슥슥 문지르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긴 부드러운 걸로 가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 좀 딱딱하게 할까요? 가서 여기다가 하드니스를 이렇게 해서 지금 저거 똑같이 만들진 않습니다. 대충 여러분들한테 이제 툴에 대한 기능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제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마스크에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도 제가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흰색으로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눌러놔도 되겠죠. 자, 여기는 또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겠죠. 그죠? 채워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지금 만든 그리드 있잖아요. 그거 다시 좀 켜놓으려고 합니다. 쇼 그리드. 자, 여기 조금 어긋나니까 잘 안 맞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얘를 숨겨놓고 할게요. 다시. 자, 여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색상을 약간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요 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 색으로. 그리고 Alt 델리트.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트롤 D하고 확대를 좀 해볼까요?
좀 안 맞지만, 뭐, 요거를 나중에 뒤로 이렇게 내리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 여기 맞춰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필로 얘를 좀 낮춥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필을 조정하지 않을 때는 혼합 모드를 좀 이용할 수도 있죠. 예, 스크린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소프트라이트를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 쓸까요? 아니면 스크린을 쓸까요? 네, 이걸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또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요것도 일로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얘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영역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다음에 컨트롤 키 하고 알트 키를 누르면 요 영역에 있는 요 이미지가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방향을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역을 좀 풀 거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좀 하얀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거 가지고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네, 저는 그냥 여기에서 이 하얀색으로, 자,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그게 상관없이 배경색이 흰색이니까 컨트롤 델리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얘를 좀 줄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줄일 때 좀 딱딱 맞게끔 이렇게 줄이는데 요거를 끊어놓고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또 안 맞네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컨트롤 D 일단 풀고요. 자, 여기에서 얘를 또 스크린을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오히려 소프트라이트를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컨트롤 알트 눌러서 여기 또 이렇게 맞춰볼게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냥 얘를 아까와 같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다면 아예 컨트롤 J를 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컨트롤 알트에 대한 역할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컨트롤 알트하고 얘를 이렇게 위치를 좀 잡겠습니다. 좀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것은 또 제거하면 되겠죠. 영역을 풀게요. 컨트롤 D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나뭇잎을 갖다 놔 보겠습니다. 나뭇잎 이거네요. 자, 얘를 선택하고요. 그죠? 그리고 끌어다가 가구 배너라는 요, 어, 파일에 안으로 들어와서 놓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자, 컨트롤 T. 그래도 크네요. 일단 여기를 좀 이렇게 누르고 쭉 Alt 누르면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엔터 누르고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얘를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요. 위치를 조정하고요. 또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 그다음 얘는 어떻게 뒤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 얘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까처럼 이제 필로 투명도를 조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오버레이를 준다거나, 자, 또는 소프트라이트를 준다거나, 또는 멀티를 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뭐, 어쨌든 뭐,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필을 가지고 낮출 수도 있겠죠. 각각 분위기마다 좀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준 거는 아마 그렇게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필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가구. 그죠? 예, 자, 가구는, 이게 지금 가구가, 딱 요 크기에 맞춰서 좀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위치를 좀 딱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예, 요거 위에서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음, 렉텅글 툴로 적당하게 이제 크기를 이렇게 얘를, 그 다음 여기서 얘를 제가 색상을 뭐, 다른 색상을 바꿀 거고요.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프레임. 자, 이렇게 들어갈까요? 예.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요 가구를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다 붙여 놓기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붙여 넣어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요 레이어 1, 레이어 5라고 되어 있나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될 때, 제가 좀 설명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눌러라 라고 할 때, 이름을 레이어 5를 눌러라, 레터글 2를 눌러라 이런 거보다 여기다 제가 이를 가구 이렇게 이름을 써서 가구 레이어를 눌러라. 아니면 여기에 자, 이름을 이렇게 놓고요. 예, 가구 프레임 레이어를 눌러라. 자, 요거는 사각형, 흰색 사각형.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노란색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우리가 그리드. 그 다음에 여기는 나뭇잎. 자,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래도 누군가한테 말할 때나 할 때 상당히 좀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마냥 그렇게 주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은 나 혼자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출을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PS를 열어서 뭔가 물어본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것을 어디다 어떻게 넣어라라고 얘기할 때 레이어 5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구 레이어를 찾아서 또는 가구 프레임 레이어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쓰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갈게요. 가구 눌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프레임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죠? 자, 또는 Alt를 누르면요. 요 가구가 가구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마스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Alt를 누르면 모양이 좀 바뀌죠. 경계에 가셔야만 됩니다. Alt. 그리고 클릭하면 되는데 다시 클릭하면 원래 돌아가죠. 근데 요 경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우클릭해서 여기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를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을 거고요. 자, 그래 놓고 여기는 요 가구 프레임을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T에서 얘를 조정할 수도 있죠. 더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여유 있게 좀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확장시키거나 또는 필요 없다면 축소시키는 그런 작업들은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테두리가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 테두리는 프레임 테두리죠. 프레임에 눌러서 어디에 자 여기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로크. 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필 타입은 그냥 칼라로 줄 거고요. 색상은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사이즈를 제가 한 2픽셀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또 요것도 뒤로 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거를, 요것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때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프트, 그리고 예,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펙트 스트로크를 내가, 이거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숨겨지겠죠? 그 FX가 있다는 것은 레이어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음, 네,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가네요. 나뭇잎이. 자, 이 경우, 다시 제가 얘를 선택하고, 요걸 가져오고, 가서, 여기 올라가서 손 놓지 마시고, 다시 이 안으로, 작업 도큐멘트 안으로 들어와서 놓고요. 무지하게 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컨트롤 Z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요 크기에 맞춰. 우리가 작업하는 크기에 맞추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놓고 맞춘다면 얘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조정하는 게 낫겠죠. 예. 물론, 가지고 와서 컨트롤 T로 조정해도 되지만, 그런 거보다는 미리 좀 줄여가지고 가져와서 조금 더 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0? 그리고 오케이. 네. 자, 요 정도 할까요? 예, 컨트롤 A는 아니고요. 자, 얘를 눌러서 다시 일로 가져가서, 그래도 크네요. 할 수 없네요. 더 줄이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너비만 줄였잖아요. 사실 높이를 한 300픽셀 정도로 줄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높이가 700이라서 지금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높이가 한 300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또 너무 작으면 또 해상도가 또 깨져버릴 수도 있어서 좀 크게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 T에서 얘를 줄이고 Alt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줄여들겠죠. 다 가져간 건 아니네요. 뭐다 가져가도 되겠죠. 뭐 그거야 또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또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요거를 밑으로 때 내릴게요. 여기는 지금 이 이미지는 없지만 뭐 응용해 본다면 하는 형태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마스크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하기 전에 여기에 또 이렇게 한번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B를 조금 더 낮추고요. 그리고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브러쉬로 마스크에서 적당하게 크게 해서 검정색으로 약하게 줄 수도 있죠. 너무 딱딱하네요. 자, 여기서 얘를 눌러서 하드니스를 이렇게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번에는 오파시티를 좀 조정을 해서 약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평선 두 개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여기도 레이어 1, 여기다가 뭐가 단풍잎 있을까요? 예. 단풍잎 레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수평선. 자, 이때는 제가 요거를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라인. 자, 라인의 색상은 하얀색이죠. 여기 하얀색. 그래서 하얀색으로 만들 거고요. 이때 스트로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필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께는 요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한 이 정도면 될까요? 자, 그런데 했는데, 너무 두꺼워. 좀 조정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T로. 너무 두껍죠? 여기 두껍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컨트롤 T로 저 얘를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죠. 자, 이것도, 이걸 끊어놓고,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J를 해서 또 밑으로 이렇게 내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써야 되겠죠. 여기는 좀 위치를 이렇게 잡을까요? 자, 일단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놓고, 여기다가. 네. 자, 클릭. 자, 여기다 내가 50%, 50%,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세일. 자, 이렇게 했고요. 글자 색상이 좀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얘를 타입 레이어를 다시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눌러가지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얘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글자의 크기는 그냥 컨트롤 T를 해서 제가 이동툴 눌렀거든요. 컨트롤 T를 해서 얘를 이렇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정비례로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여기서 얘를 그냥 적당히 위치를 이동할게요. 이렇게. 그죠? 얘도 얘를 적당히 위치를 이동하고요. 요거 글자 크기를 또 적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수평선과 수평선 카피가, 수평선하고 수평선 카피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Alt 눌러서, 잠깐만요. 자, 수평선과 수평선 카피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Shift로 눌러서, 또는 컨트롤 키 눌러서 하시고요. 컨트롤 T, 그 다음에 Alt 눌러서 얘를 또 조정하셔도 되겠죠. 이때, 요렇게 된 경우는 얘를 끊어야 되겠죠. 정비례가 아니죠. 끊고, Alt 누르면 여기 중심을 고정을 해놓고 좌우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죠? 두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로 놓고요. 가을을 지나다 글자를 쓸게요. 글자를 쓰고 클릭하고 여기다 얘를 가을을 네, 가을을 디자인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얘 타임레일을 클릭하고요.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적당히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놔줘도 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적당히 잘 변형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렇게 놓고 컨트롤 T에서 얘를 이렇게 가로 세로 종행 비율을 만들어 놓고 줄여서 놓거나 엔터를 치고 또 얘를 컨트롤 J를 해서 또다시 일로 가져가서 컨트롤 T를 하고 얘를 크게 하고 이 부분을 제가 불투명도로 얘를 이렇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뭐 나머지 조정을 잘 해보세요. 네, 뭐 이쁘게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에 어떤 툴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배너였습니다.
뭐, 이게 이쁜 디자인이나 아니냐, 이제 이걸 떠나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많이 꼭 베끼셔야 되거든요. 예, 베껴야만 그런 아이디어가 또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보시고, 해보시고, 보시고, 변형해 보시고, 그런 연습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